안녕하십니까.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문제가 복수 문제하고 잠깐 섞였네요. 그 복수 문제가 5번까지니까 6번부터는 아직 안 푸셨죠? 설마 아직 뭘 했는가 모르는 분은 다 풀었을 것 같은데 5번까지가 복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1번은 가불병 나오고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 그래 찍으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간 승하 등기 합의했죠. 다음 중 틀린 겁니다. 1번 합의했으니까 1번은 맞죠. 병은 직접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을 보시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 게 아니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갑과 을 간의 매매 유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로된이 중요하죠. 이미 경로됐으면 그 등기 유효죠. 설사 갑 합의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4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문제에서 먼저 3자 간 합의했죠. 합의한 후 갑과 을 간에 매매 대금 인상하더라도 일단 유효니까 갑은 을에게 인상분을 받지 않으면 을이든 병이든 누구한테나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 자, 2번은 등기 청구죠. 그러면 186조나 245조가 원인이면 채권 요청권, 187조 법률 규정이 원인이면 물권 요청권 그랬죠. 그럼 1번은 매수인 이 말이 매매했단 말이죠. 법률행위, 채청. 2번은 가등기는 채청만 할 수 있죠. 채청만. 물청은 못한다 그랬죠.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매매계약 취소 동그라미 취소. 취소 나가리. 나가리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물청. 4번 시효취득은 245조 채청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등기 설명 옳은 거죠. 작년 문제입니다.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그럼 법률행위 나오면 등기해야 되죠. 다시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그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행 판결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2번 상속이 나왔죠. 그럼 187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반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 등기한 때에 틀렸죠.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3번은 심법기피 혼나, 심법기피 혼나, 피요, 피. 피담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 등기 없이죠. 없이도 저당권 소멸한다. 있어야 틀렸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해야 틀렸죠. 경매는 등기 없이. 5번이 정답인데 5번은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3월달 할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설사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정확히 틀린지 아셔야 돼요. 5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4번 점유 설명 옳은 거죠. 1번 점유자 점유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 의사 틀렸죠. 원칙 객관설 권원의 성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권원이 불분명할 때는 197조에서 자주로 추정이 됐죠. 다음 2번 점유자 동그라미 점유자. 점유자의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 동그라미.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는 입증할 책임 없죠. 근데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입 열었다가 인정 안 돼도 추정력 안 깨진다. 그래서 뒤에 추정력 깨진다 틀렸습니다. 3번은 점유자와 회복자죠. 선자윤전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멸실로 해소된 경우 선이 타주 틀렸고 자주. 선이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점유자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까지 승계한다 그랬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는 갑을병 나왔죠? 그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5번.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5번은 맞아요. 5번. 4번, 5번입니다. 그럼 5번을 문제 읽어보셨죠? 5번은 문제가 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문제에서?
5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문제에서. 네? 비용 지출입니까? 아, 그것도 중요해요. 5번에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 그렇죠. 점유할 권리 없이요. 다시 5번 봐보세요. 값소의 물건을 그 다음 동그라면다. 점유할 권리 없이. 아, 이걸 보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201조부터 203조는 언제 적용돼요? 201조부터 203조. 현재 소유자가 본권 넘는 점유자. 본권 넘는 점유자.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아, 이게 본권 없구나. 그러니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5번. 값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의뢰에 대해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이제 반환 청구하죠? 반환 청구합니다. 단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그럼 1번. 1번은 203조죠. 우리 악의인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웠잖아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선자현전이죠. 우리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우리 선이 자주면 이익 현존한도. 선자현전. 4번이 답이에요.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 그래서 우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을 선택 틀렸죠. 소유자 값 선택에 따라 유익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5문제까지 하고 이제 6번부터는 문제 수업하면서 풀겠습니다. 그래도 민법은 연휴 때 안 쉬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이어지는데 다른 과목들 아마 연휴에 쉬셨다면 좀 연결이 안 될 겁니다. 빨리 이제 그 명절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어디 갈 차례냐면 오늘은 242페이지죠. 242페이지. 아,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그 03번 점유보호에서 1번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물청은 3개가 있다 그랬죠? 첫째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 양괄호 1번 그 점유물 반환 청구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204조를 보시면 자 1항 점유자의 점유 침탈 동그라미 침탈을 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탈이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겁니다. 강도당했다, 절도당했다. 그건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나간 거죠. 그게 침탈이에요. 그 다음 2항 전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앞에 써놓으세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입니다. 특별승계가 뭐라 그랬죠? 특별승계가 특정승계. 매매계약책이라면 그것만 가져오죠. 증여받으면 그것만 가져오죠. 그래서 특정승계, 특별승계입니다. 반면 포괄승계는 상속이었죠. 상속이 발생하면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한꺼번에 가져오죠. 그게 포괄승계입니다. 특정승계란, 특별승계란 매매 하나면 그거 하나만 오죠. 증여 하나면 그거 하나만 오죠. 그런 것들. 다시 양 전환청구권은 침탈자의 그 다음은 선의 쓰셨죠? 선의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행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악의한테는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방금 선이라고 쓰신 거예요. 선의한테는 행사 못한다. 왜 선의 쓰신지 아시겠죠? 그 다음 3항 1항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이에요? 1년 내에 1년. 자,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죠. 그럼 도둑놈도 점유물을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지난주에 이런 걸 해봤어요. 지난주에 자 갑소유 자전거가 있는데 갑이 타고 다녀요. 보통 내가 타고 다니죠. 근데 이걸 우리 훔쳤네요. 우리 절도했다. 그래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럼 자전거 누구 거예요? 여전히 갑 거죠. 근데 갑은 점유를 뺏겼어요. 그래서 현재 갑은 소유권, 즉 본권이 있지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점유권 없는 상태입니다.
본권 있고 점유권 없어요. 근데 이 도둑놈은 본권은 없죠?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인정돼요. 이렇게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병이 다시 훔쳐왔습니다. 병이 다시 도둑질해 왔어요. 그래서 병이 타고 다니면 1번 도둑놈 점유 침탈당했죠? 그러면 을은 그 자전거 내놔 청구할 수 있죠? 그 자전거 내놓으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도둑놈이더라도 일단 을이 타고 다니면 제3자들은 을을 권리자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도둑놈 점유도 법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걸 침탈당하면 도둑놈이 그 도둑놈한테 자전거 내놔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을은 내 자전거 내놔가 아니에요. 뭘 한다 그랬죠? 내가 타던 자전거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위아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한정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무한정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제한을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1항에서 어디다 또 넘쳤어요? 침탈. 침탈 당했을 때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만? 침탈 당했을 때만. 그래서 그 침탈 또 넘쳤죠? 거기 위에 씁니다. 사기 X.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뭐라고요?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뺏긴 거. 사기가 뭐죠? 비록 내가 속았지만 기분 좋게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에요. 또는 잃어버렸다 유실. 이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도둑놈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침탈만 침탈. 그리고 선의 특별성의 행사 못해요. 그 말은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다. 갑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그러면 소유자 누구죠? 자전거 소유자. 몰라요. 모릅니다. 누군지. 그냥 갑이 타고 다닐 뿐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을이 훔쳐왔대요. 을이 훔쳐서 을이 타고 다녀요. 그럼 갑은 점유권 침탈당했죠? 그럼 을에게 점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을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절치가 아니라 을이 보기에 갑 자전거 아닌 것 같아요. 갑이 나이도 아주 어려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근데 비싼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을이 보기에 저 꼬마 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번 다가갔어요. 야, 너 이놈 자전거 네 거 아니지? 아저씨 거니까 빨리 내놔라고 사기쳤어요. 그러니까 갑이 갑자기 눈빛이 흐려지더니 잘못했어요 하고 자전거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 훔쳤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소유자인 것처럼 사기쳐서 뺏어왔죠? 그랬죠? 갑이 나중에 사기당을 알게 됐어요. 갑은 점유권에게서 이때는 반환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침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언제만 할 수 있다? 절도나 강도처럼 내 의사에 뺏겼을 때만,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사기당했다면 갑은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침탈. 유실 잃어버렸다 안 돼요.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왜 이런 제한을 둔다고요? 제한? 도둑놈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제한을 가면 제한. 물론 갑이 소유권도 있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갑이 자기 것 자전거였다면 당연히 이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게서. 근데 점유를 공부할 때는 소유는 생각하지 마시라 했죠. 소유자 누군지 모르니까 점유권에게서 이때는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행사해야 돼요? 1년. 그 다음 선의 특별성이 그랬는데 이제 다시 보세요. 을이 갑 자전거를 훔쳐왔다면 을은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았대요.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이 타고 다녀요. 그럼 병이 돈 주고 샀다면 병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겠죠. 설마 우리 병한테 제가 훔친 건데요, 사실래요?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즉 선이라면, 그때는 이 잃어버린 점유권을 침탈당한 값보다 이 병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얘한테는 돌려달라고 이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반환 청구 못해요. 빨리 병한테 가기 전에 했어야지. 선이 특별성인에게 가버리면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법이 병을 더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을 이렇게 도둑놈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몇 년 행사돼요? 1년, 1년. 세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째,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이제 넘어가 버리면 선의의 특별성인의 행사 못한다. 셋째, 몇 년 내? 1년 내, 1년 내.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255페이지 펴보세요. 255페이지. 거기는 제2절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죠. 아래 02번 소유물 반환 청구에 213조 있습니까? 여기는 조문이 상당히 짧죠.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라 소유권을 침탈당하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점유권은 완벽한 권리가 아니에요. 도둑놈 인정되니까 제한을 가는 거죠. 그래서 213조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통화나 쳐보세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 거 내놔 그래서요. 그럼 A가 내가 돈 주고 빌렸잖아 라고 임차권이 있다면 반환 거부할 수 있겠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간단해요. 여기는 완벽한 권리라. 근데 점유권은 불완전한 권리라 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43페이지는 243페이지 그 204조는 1항의 침탈, 2항의 선의, 3항의 1년 이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법조만 그래 보시면 돼요. 예, 넘기시면 244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건 있죠. 동그라미 1번 점유 침탈이죠. 그래서 침탈 동그라미 침탈을 당했어야 한다.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이다. 강취가 강도당했다. 칼 들고 내라 이런 거. 절취는 도둑당한 거. 강취나 절취를 당한 것이 해당한다. 유실 잃어버렸어요. 유실하였거나 사취가 씁니다. 사기로 사기당했다. 사기당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갑이 점유하는 건물을 소유자는 보지 마세요. 그냥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인도해 준 것이라면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까지. 그러니까 을 앞에 소유자인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그냥 을이라서 을. 그러니까 사기로 건네줬죠. 그거는 반환 청구 못해요. 아까 여기처럼 사기. 얘는 점유권에게서는 오직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세요. 245페이지. 양괄호 2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가 있죠. 205조 1항만 보세요. 1항. 자,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은 때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자, 양괄호 3번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가 있죠. 206조 보세요. 1항 소유자가 써있죠. 오타입니다. 점유자로 바꾸세요.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우려.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입니까? 미시입니까? 또는 동그라미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는 점유물 물건이 침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침해 안 됐고 침해될 염려, 우려가 있죠. 그럼 권리를 약하게 하려고 또는 옛날에 과거에 시험이 잘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염려 나오면 또는이가 미신 거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아까 미시였거든요. 아까 245페이지 1항 245페이지 1항이 미시였지 미시였죠. 그리고 243페이지 거기 1항 미시였죠.
다른 건 다 물건이 침해 당했죠.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밑인데 방해 예방 청구는 아직 침해 안 당했죠. 힘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또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 나왔어요 시험에.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점유권은 여기까지 마치고 원래 지난주 여기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못 끝냈습니다. 이제 253페이지 오시면 돼요. 이제 소유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제 물권 중에 점유권 하셨죠? 이제 소유권이에요. 거기 01번 소유권 내용에 211조가 있죠? 211조 법조만 밑줄 하면 되냐. 자,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그 다음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넘기시면. 그 다음 254페이지. 상단에 02번 토지 소유권 범위죠? 212조 있습니까? 거기만 보시면 돼요. 212조만. 자, 토지 소유권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가로. 토지 상하에 맺힌다. 그러니까 내 땅이 있다면 내 땅 상하, 한옷이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만. 그러니까 내 땅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럼 너 왜 내 땅이 날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내 땅 10m 위에 한전이 고압수를 흘려보내요. 그건 못하게 해야겠죠. 아니면 사용료를 받거나. 정당한 이익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03번. 이제 토지 포락과 소유권이 있어요. 자, 포락이란 이런 겁니다. 여기가 농지고 여기까지 하천이나 바닷물이에요. 이 농지가 있는데 하천이나 바다가 범람해서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물에 잠겼죠? 이걸 포락지란다. 포락지. 그럼 이렇게 포락이 되면 이 토지 소유권이 소멸돼요. 소멸. 토지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합니다. 영구히. 물이 빠졌거든요. 다시. 물이 다시 빠졌더라도 한번 소유권 영구 소멸했죠? 다시 소유권 살아나지 않아요. 이런 걸 포락입니다. 포락.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바다 또는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해일,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 침수되어 바다 일부가 되거나 하천의 바닥이 되는 것을 포락이라고 한다. 그 다음 포락의 경우 그래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에 알파벳 B가 있죠? B를 보시면 돼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 등으로 매우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한 것을 보며 이후 다시 송토화되어도 그 말이 이제 물이 다시 빠졌어요. 다시 토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러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락이 되면 소유권이 영구히 박탈, 영구 박탈. 물이 다시 빠지더라도 법적으로 옛날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판례2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제2절 아까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 있었죠? 이제 소유권의 물청이 있어요. 아까 213조는 내 것 돌려다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 못하겠죠? 조금 오셨습니다. 그럼 넘기시면 257페이지 있죠? 거기 중간에 3번 점유할 권리 부존재 있습니까? 거기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점유자가 그 물건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동그라미.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있죠? 예컨대 그 이하 다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만 딱 읽으면 돼요. 거기 읽으면 예전에 했습니다. A가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팔았는데 B가 등기하지 않지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할 권리 있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물청이사 못한다 그랬고 다시 C에게 팔았어요. C도 등기하지 않고 C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A가 소유자지만 얘들은 다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물청이사 못한다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옛날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185페이지 가보시면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뭐 2번 정당한 점유권 인정 양과로 1번 있죠? 거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에 관한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 또 써놨어요. 그래서 257페이지 거기만 딱 읽어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넘기시면 258페이지. 이제 03번 나오고 214조 있습니까? 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뒤가 방해 예방이에요. 그 다음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그라미, 염려, 우려. 염려 있는 행위 한 자에 대해서 그 방해, 그 예방 인하죠. 인하 동그라미 인하. 예방과 틀려요. 또는 인하. 예방 인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염려니까 또는 예방과 틀려요. 예방 인하.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259페이지. 거기 노란색 글씨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사례가 있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물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요. 우리가 옛날에 물권적 청구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항상 취재가 현재였죠. 그래서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물청 행사했죠. 그에 계속 연관된 판례입니다. 지금 보는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 판례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사례는 자, 건물이 부당한 건물일 때, 불법 건물일 때 건물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 상대방이 누군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는가? 그럼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해야겠죠. 소유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단 예외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점유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사례를 보시면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했어요. 갑승낙 없이 불법으로 신축했다. 그럼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죠. 건물 소유자. 근데 우리 병한테 팔았네요. 병한테 팔았대요. 근데 병이 자기 앞으로 건물이죠? 자기 앞으로 건물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건물 소유자입니까?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법률행위했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제는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가 돼요? 건물 소유자.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니까요. 건물 소유자. 을은 이제 건물 소유자 아니잖아요. 얘한테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얘는 돈 받고 이미 어디 갔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다시 불법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이번에는 병한테 건물 임대차 했어요. 건물 임대차. 그럼 이 건물 누가 점유해요? 누가 점유합니까? 을병 둘 다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병이 지금 직접 점유하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예?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요? 건물 소유자. 을한테 해야지. 얘 소유자 아니죠? 얘한테 철거 청구 못합니다. 을한테. 건물 소유자. 이처럼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한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을이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건물은 내 거잖아요. 보전 등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을이라면? 네?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돼요. 들키면 철거당하는데 뭐하는지 세금 내고 등기요?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을이 보전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을이 소유자죠. 그러죠? 심법 깊이 혼나. 그래도 을이 소유자요. 소유자.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파니까 병도 등기 안 했어요. 근데 병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예? 건물 소유자. 항상 찍지 마시고. 지금 취득원이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 하죠. 그러니까 누가 물권자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찍지 마시고. 법률행위가 원인은 186조.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 하죠. 예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심법 깊이 였나. 그래서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 그러더라도 이 경우는 자 을은 소유권 아니 병은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이때 병은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병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즉 이 상황에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을과 병 중에 누가 철거해야 할까요? 이걸?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을과 병 중에 누가 철거할 것 같아요? 을이 할까요? 을은 돈 다 받았는데 병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을이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병이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 철거한다면 병이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는 이런 철거할 권한이 병한테 있어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자가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 보이니까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을한테 철거 청구한다. 얘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해요. 을은 이미 돈 받고 중국으로 도망갔거든요. 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갑은 평생 철거 못합니다. 을을 잡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했더라도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니까 병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 철거해야 된다. 그러겠죠? 아니 을은 돈 다 받았는데 을이 이거 병 사이에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둘 간에 철거한다면 당연히 병이 할 건 병. 그것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따라요. 그래서 이때는 병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참 특이하게 얘가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얘.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니까 얘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둘 다 등기 안 했어. 이게 정상이에요. 등기 안 하는 게. 그렇죠? 그때는 누구한테 한다? 현재 점유자 병한테 철거 청구한다. 그럼 자 책을 259 와보세요. 그래서 거기 사례 1번과 2번이 있습니까? 그 두 개가 원칙이에요. 원칙.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한다. 원칙. 다음 제일 밑에 사례 4번. 그게 예외. 소유자 아니더라도 점유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1번. 1번이 사례요. 1번 보시면 갑소유 X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그 지당의 건물을 축조한 후에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병이 등기했죠? 병이 등기했대요. 그럼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건물 철거 청구와 대지 반환 청구를 을과 병 중 누구에게 대해서 해야 될까? 사안 해결에 갑은 그 건물 현재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해야 하고 또한 대지에 대한 반환 청구도 현재 대지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해야겠죠? 다음 사례 2번이 이쪽이요. 병이 이제 임차인. 자, 사례 2번. 만일 사례 이를 경우에 병이 임차인이라면 갑은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무단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을과 병 중 누구에 대해서 해야 할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 소유자 을.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사안 해결. 건물 철거 청구는 그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해야 하며 임차인 병을 상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지 불법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누구예요? 을을 상대로 해야 한다까지.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소유입니까? 병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그럼 이 을 건물이 갑 토지를 점유하니까 토지 사용료는 을이 내야겠죠. 을 건물이니까. 그래서 철거 청구도 을한테 하고
토지 사용료도 을한테 청구하겠죠? 을한테. 다음 사례 4번. 갑소의 X토지를 을이 무단히 점유하여 그 지당의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그 미등기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병은 그 건물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갑은 을과 병 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경우죠. 예, 등기 안에서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니까 얘한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있어요. 이럴 때는 병한테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안 해결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사안 해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병이죠. 병은 그 건물 부지도 함께 점유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를 매수하여 가로칩니다. 가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 그 지위에 있는 사람 병이에요.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특이한 경우 이거. 이 미쳤어요. 뭐한테 등기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얘도 등기 안 하고 얘도 등기 안 하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얘한테 철거 청구하고 여기는 소유권 취득 못했더라도 을을 잡을 수 없으니까 병한테 철거 청구한다. 할 수 있다. 두 개를 적고하세요. 전 헛갈려 그러면 사례 1번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별로 안 나오니까 차라리 사례 4번을 보세요. 사례 1번과 4번 헷갈리면 그냥 4번만 보시라고요. 4번만. 사례 1번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다 해드려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한 겁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는 제3절 상린관계 나왔죠. 이건 시험에 법조문이 엄청 많거든요. 한번 넘겨보세요. 261. 그 노란색이 다 법조문이에요. 264, 265, 266, 267 엄청 많죠? 269까지. 근데 가끔 한 문제 나와요. 가끔 한 문제. 그래서 이건 제가 한 5월달에나 할 거예요 아마.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69로 오시면 돼요. 269. 저는 그래도 못 넘어가요. 성격이. 그럼 법조문 혼자 다 외우세요. 이제 저는 5월달에 몇 개만 할 겁니다 이거. 이제 269로 오시면 제4절이 있죠? 제목이 소유권 취득입니까? 그 제목을 약간 바꿔보세요. 그 앞에 자 우리는 민법 시간 처음에 이런 걸 했었죠. 우리 민법 시간 내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법률 행위가 원인이거나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죠. 권리가 물권과 채권이 있었어요. 물권, 채권 변동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여기 소유권을 공부하고 있고 소유권 중에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을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을 공부했어요.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변동, 증여로 뭐 소유권 이런 것들. 그러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을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제4절 제목 소유권 취득 써있죠? 그 앞에 제목에 소유권 취득 써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하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쓰시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이 말로 써놓으시면 돼요. 제목에. 크게.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지금까지 원어식 공부했어요. 매매하면 등기한다, 증여 등기한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뭘 공부해요? 이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걸 공부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밑에 01번 취득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1번 의의 있죠? 의의는 거기 밑에 네 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두 번째 줄까지만. 두 번째 줄까지만 읽으세요. 밑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71페이지 오시면 돼요. 271. 하단에 그 로마자 2번 노란색 글씨 있죠? 이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요건이 있고 245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효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효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란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 그대로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린 거고,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더라도 권리자인 것처럼 장기간 행사하면 그 권리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했죠? 그럼 권리 없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권리자인 것처럼 행사했죠? 그럼 권리가 생기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했고, 이건 시험 범위라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나올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 같은 말이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취득시효,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45조 1항 있죠? 1항이 점유취득시효예요. 1항이 점유취득시효.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랍니다. 밑에 써있긴 써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자, 245조 1항 보세요. 1항. 20년간 소유사가 뭐죠? 자주점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주점유. 소유사로. 그 다음 평원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다음 동그라미 쳐놨죠? 등기함으로써 동그라미.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몇 년간 점유해야 돼요? 20년간, 20년. 그 다음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부동산 소유자로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한 자. 이미 등기돼 있네요. 등기한 자는 10년, 절반 줄였네요. 10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인하게, 그 다음 말을 동그라미 칩니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그라미. 그 부동산 점유한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1항은 몇 년이에요? 20년. 2항은 몇 년이에요? 10년. 그러면 20년이 10년으로 줄려면 동그라미 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등기한 자. 이미 등기한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선의 무과실. 1항에는 선의 무과실이 없거든요. 2항에만 선의 무과실이 있습니다. 다시 20년이 10년으로 줄려면 일단 등기한 자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추가돼요. 선의 무과실. 근데 시험은 이제 1항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법조문 차이를 보셨죠? 그럼 이제 1항 위주로 일단 공부합니다. 자, 법조문 아랫줄, 제일 마지막 줄. 본조 제1항을 점유취득시라고 제2항을 등기부 취득시한다. 다음 공통의 다음 페이지. 공통요건으로서 평원 공연한 자주점유가 요구되고 등기부 시효취득에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랬죠? 그리고요. 자, 1번 이제 점유취득시효 있죠? 거기 양가로 1번 점유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 한 줄만.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간접점유 동그라미. 간접점유와 점유도 포함된다 그랬죠? 간접점유 뭐든지 다 된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자주점유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겁니다. 이제 자주점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또 내용이 겹쳐요. 겹치니까 지난주에 안 했던 걸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갑토지고 여기까지가 A 소유 토지예요. 근데 우리 A한테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우리 이제 여기 건물 줘요. 건물 주는데 이 경계를 약간 오인해서 실수로 갑토지를 일부 살짝 침범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건물 줬습니다. 우리.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은 을은 점유할 권한,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의 땅이죠.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본권 없죠? 본권 없잖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본권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경계를 약간 오인해서 남 토지 일부를 침범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것을 자주점유로 판단해요. 대법원이 자주점유.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점유입니다. 다음,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면 당연히 타주예요.
근데 일부만 살짝 침범하면 그 정도는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로 평가합니다. 이 대부분 팔려요. 돈 주고 샀으니까 약간 침범할 수 있잖아. 약간. 저를 째려볼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토지의 자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이 착오로 임조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한 것을 믿고 조매인 경우에도 자주조미로 인정된다. 이 두 줄. 그러니까 지금 두 줄 읽었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매수인. 돈 주고 샀으니까 웬만하면 자주점유. 그 다음에 일부 자주.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273. 상단에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다만 있습니까? 자, 다만 매매 대상 대지 면적이 등기 부상 면적을 동그라칩니다.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 즉 이렇게 상당히 초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서 그때는 타주점유로 본다. 그래서 일부만 넘어가면 자주를 일단 봅니다. 그 다음 밑에 반가로 2번에 했죠? 전원 짓고 넘기시면 274페이지 다 했죠? 다 했고 275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평원 공인한 점유해야 되죠? 시우치도 가려면 그럼 반가로 2번 평원 공연도 점유 이후에 추정된다 그랬죠? 197조. 그래서 양가로 4번을 넣으시면 돼요. 이제 취득시효 기간 20년 경과합니다. 자, 20년간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동그라칩니다. 점유 승계 동그라미. 점유 승계 인정되죠? 199조. 선택한다 그랬죠? 그 다음 또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과 현재 점유한 사실만 입증되면 점유 계속도 수용돼요. 계속. 다 했던 겁니다. 198조.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등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76부터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10분 쉬가시고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